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선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4곳을 더 내주며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 을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광역단체장 선거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고 끝까지 치열했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파전 다자구도 최악의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평택을의 최종 승자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였습니다. 휘말리는 8시간 접전 끝에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진짜 민주당 싸움에 민주진영 표가 갈렸는데 출마를 강행했던 조국 후보는 정치 생명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가는 듯하던 부산 북구갑에선 막판 역전극 끝에 결국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첫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고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기존 지역구를 내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4선 중진이 된 경기 하남시갑 이광재 후보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후보는 다시 배지를 달았습니다. 최다선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남자 인천 계양구을 김남준 후보, 각종 잡음에도 승리한 경기 안산시갑 김남국 후보까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큰 접전 없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윤용군 후보가 후반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애초 13곳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4곳을 빼앗기며 9석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달성을 포함해 4곳으로 3석을 늘리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중에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는 대치가 지속되며 투표함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가능성,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 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투표 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개표까지는 이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 한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일단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랄지 투표 참관인할지 다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피해 규모를 좀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마 이제 투표소가 14곳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송파 쪽이 12곳,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 몇 명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아니면 뭐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투표를 의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투표 용지가 지퍼백에 담겨서 이송이 됐다 또 이런 또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그 전에도 이제 소쿠리 관련 투표 이게 예.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예. 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자, 투표 용지를 아무렇게나 어디서 인쇄된 용지를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뭐 전달했다. 그러면 그 투표 용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 봉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관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일단 대기원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냥 일단 투표만 하게 하면 된다. 근데 투표라는 것은 엄청나게 공정성,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관위 직원이 가장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투표의 어떤 중요성, 투표용지의 어떤 비밀 보장성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한 한 사람은 6시가 좀 지나도 일단 뭐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랄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딱 줄 서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6시부터 뭐 계속 몇백 명씩 줄 서가지고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투표 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제 유효, 무효,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일단 뭐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뭐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뭐 국가배상 이런 거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법적인 조치할 수 예.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또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그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뭐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에 이제 고의범이 돼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뭐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뭐 112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과실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로 인한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이제 그 투표를 한 건데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 표창
편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광역, 시장, 그다음에 뭐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 의원, 기초 의원 이게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소에서 예.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뭐 10표, 20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뭐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승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서울시를 전체를 봐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표 차이가 아마 3만 표도 안 나요? 네, 4만 표 이상 나요. 4만 표 이상 났나요? 그런데 그게 뭐 몇백 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뭐 그다음에 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 의원 예. 이런 분들이 뭐 별 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뭐 10표, 20표, 뭐 경우에 한 100표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당선 무효 소송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워낙 초유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아니 이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예. 오늘 워낙 뭐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예. 근데 판례는 없고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상식이에요. 당연히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고 그전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베를린에서 2000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총선하고요 지방선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어떤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근데 그때도 이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뭐 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당선 자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이번에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지 이 부분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투표소에서 지역별로 몇 프로 정도의 투표소 용지를 인쇄해야 하느냐. 근데 그것은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70%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0%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일단 투표에 할 사람들, 그러니까 유권자 말고 그 다음에 출마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름이 다 인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뭐 투표용지 인쇄를 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독일 베를린의 선거 부실 사태는 찾아보니까 2021년이네요. 네, 2021 궁금해하시는 년이요. 분도 있을까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법적 분쟁 등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최종 결정권자와의 담판을 통한 종전협상 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격노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일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고 싶다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즈타바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란 내부 분열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온 만큼 최종 결정권자와 담판을 짓고 싶다는 의지가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격노했다는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차질이 빚어져 다소 언짢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네타냐후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불확설 확산 차단에 나섰고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자세한 통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o many agreements. We agree on the main things. We want to get Iran, the nuclear program in Iran, finished.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종전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설에 선을 그으면서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또 하필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또 괴물폭우 같은 이상기후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름의 초입인 지금부터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주로 큰 인명피해를 낳는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의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으로 올봄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정부의 정성과 노력으로 여름철 인명피해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또 심지어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라고 할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네,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12곳을 차지하며 일단 수적인 면에서 야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남, 경북을 지키면서 내용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16곳 중 12곳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며 수치에서는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접전지인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상대로 6년 만에 지역 탈원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 밖에도 인천과 강원, 충청, 울산에서도 잇따라 승전고를 울리며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현역 4선 출신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과 함께 보수 텃밭인 경북, 경남, 대구도 사수했습니다. 특히 공천 잡음으로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던 대구에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추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야의 성적표는 12대 4로 여당의 압승이지만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은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하며 존재감 회복이란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